네 옆에 있는 여자 누가 행복해? 내가 왜 니네 집에서 개똥 취급을 받고 살아야 돼? 진짜 저 이 대사 진짜 미쳤다. 제 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퉁퉁 부었죠? 하도 울어서 그래요. 요즘 이것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눈도 부어서 출근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죠. 코리안 판타지 드라마. 왠지 있을 법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아무도 없는 캐릭터들. 아니 솔직히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어딨어. 사람은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저도 봤습니다. 폭삭 사가수다. 아니. 폭삭 소가수다. 자, 16부 부작 정주행했습니다. 이틀 만에 아주 그냥 달렸는데요. 요즘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에서도 하도 치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면 뭐 나한테 또 뭐 물어뜯을 거 있나? 이상하면 역시 또 이상할 줄 알았어. 인생은 참 왜 이렇게 지랄 같은가?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거든. 너무 지친 거지. 현대사회 이런 인간사회에서 난 너무 지쳐있던 거죠. 저는 이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다 보고 나서 계속 울다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제일 먼저 이걸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보고 뭐 하셨나요? 엄마한테 전화를 딱 했거든요. 엄마 이러면서도 막 이미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전화 딱 받자마자 엄마 바빠 왜 빨리 얘기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엄마 감동 파괴자. 사실 저도 금명이처럼 엄마한테 항상 짜증을 냈어가지고 엄마 진짜 아니 왜 김치까지 가져왔어? 차로 오는 것도 아닌데 무겁게 왜 들고 왔냐고. 나 진짜 엄마는 엄마 인생 없어? 왜 자꾸 잔소리야?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나 때문에 왜 울어? 엄마도 좀 취미도 즐기고 요가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 왜 자꾸 내가 전부래? 엄마 인생에서 왜 내가 전부야? 아니 왜 추운데 마중을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착해? 요즘 착하면 안 돼 엄마. 요즘 착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니까. 답답해 진짜.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했습니다. K장녀라고 하죠. 기둥뿌리, 누나, 장녀였던 금명의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주에 걸리셨나요? 거의 모든 엄마들이 딸한테 퍼붓는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전 이 말이 사실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너랑 똑같은 딸 낳아봐. 딸이 저 같으면 진짜 진짜 저는 저 같은 딸 낳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애순이, 광식이 같은 부모님은 아니셨죠. 이분도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하지만 쉽지 않죠. 우리 아빠는 다 누구다? 학식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저렇게 다정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쉽지 않지만 금명이가 집에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큰 건 아니지만 오해순과 양관식의 무보수 희생으로 애지중지 그렇게 귀하게 큰 금명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안쓰럽게 바라본 딸인 것 같아요. K장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본인이 집안의 가장, 집안의 기둥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큰 거죠. 엄마처럼 말이죠. 금명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집안을 잘 돌봐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무겁게 자라고 지내왔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고서야 그 당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최고로 잘 나가는 법은요 딴 게 아니었어요. 무용? 미술? 이런 거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기둥뿌리 뽑히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효도는요 사실 뭐였냐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반에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서 선생님, 공무원,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 시대의 정말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라는 공간 특성상 작은 동네에서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면 집안의 경사 중에 경사인 거죠. 지금도 경사인데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 있잖아요. 또한 그 당시에는 첫째는 딸이어야 된다. 첫째 딸이 살림 미천이다. 이런 게 당연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무당이었던 금명이 할머니가 금명이를 애순이 엄마처럼 물질한다고 하죠. 해녀를 시켜서 살림을 돌보게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딸에게 해녀를 시킬 수 없다며 온몸으로 막은 게 바로 금명이 엄마였죠. 왜냐?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딸아,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 이런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드라마가 정말 100%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긴 정말 쉽지 않은데 자신의 환경이나 입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는요 그 시대를 살던 엄마, 아빠, 부모님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아들, 딸들의 그 모든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대에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엄마, 아빠의 삶을 안쓰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살기 싫다라는 생각 또한 지니고 자란 아이인 거죠.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이 말 해보신 분 있을까요? 저도 했어요. 저도 사실 나 진짜 엄마처럼 살기 싫어.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장녀이자 그 집안의 기둥인 금명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해야만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K장녀, K장남, 아들, 딸로서의 마음속
깊은 내면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또 이 장남 장녀가 가진 이 부담감은요, 이 둘째 막나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금명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다들 가고 싶어하는 그 대단한 대학인 서울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이 열리죠. 다정했던 영범이라는 남자를 만나 거의 7년 동안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죠. 다정하고 사람 좋았던 영범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빠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평생 엄마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존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딸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영범이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다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엄청나게 넘기 힘든 산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영범이의 예비 시어머니였죠. 예비 시어머니가 금명이의 집안을 무시하고 금명이의 마음속에 기수 꽂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요. 그 예비 시어머니는 영범이의 집안이 좋다 보니까 대기업을 다니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금명이를 무시하고 못되게 됐었죠. 못된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죠. 금명이가 싹싹하게 굴면 여우 같아서 싫고 좋은 말을 하면 비꼬는 것 같아서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 아들 영범이는 엄마의 전부였거든요. 이 어머니도 이 아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말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거를 희생하며 살아온 시대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기에 자식에 대한 집착이 어마무시한 때였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이제 너네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라기보다는 끝까지 품 안에 자식이 더 많았을 때였기 때문에 내 아들 영범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금명이는 만족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집안도 그렇고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럼에도 금명이는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죠. 사실 이걸 보면은요, 이것 또한 영범이를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K장녀 금명이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어쨌든 결혼은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가 되면 더 늙기 전에 꼭 해야만 했었던 절차였던 거고요. 또한 장녀로서 집안의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해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 좋은 결혼을 하는 것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의 무게가 있듯이 이 장녀, 장남으로서의 무게가 굉장히 느껴지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면서도 선을 넘고 막말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 겪으면서 금명이는 큰 선택을 하죠. 바로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금명이는 영범이를 선택하지 않았나야를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게 달랐던 것 같아요. 다정했던 아빠 양관식 그리고 착하고 다정했던 영범이 둘 다 너무 약간 비슷한 캐릭터이긴 한데 이게 달랐어요. 아빠 양관식은요, 시어머니 등살에 혹은 괴롭힘에 단 한 번도 어머니 편에 선 적이 없죠. 항상 아내 편이었어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의 행동이었고 시어머니는 서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1번 항상 엄마였던 거죠. 아시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주방 들어가면 큰일 나는 그런 때였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항상 1번인 아빠와는 다르게 남자친구인 영범이는요, 다정하면서도 일편단심인 건 아빠랑 비슷한데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사람, 금명이한테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영범이한테 말하잖아요. 이것도 명대사죠.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울린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너는 착한 아들만 하라고. 너는 이쪽 저쪽 다 착해야만 하는 사람이잖아. 네 옆에 있는 여자 누가 행복해. 내가 왜 니네 집에서 개똥 취급을 받고 살아야 돼. 진짜 저 이 대사 진짜 미쳤다.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대사거든요. 이건 대세가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현실. 물론 아시죠, 여러분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거 아시죠? 그렇게 금영이는 영범이랑 헤어지고 충섭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충섭이는 화가로서 자기 고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남자죠. 다정함은 오히려 영범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영범이네보다는 좋은 집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충섭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있었죠. 무거운 짐을 드는 거를 시키는 것도 금명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귀한 아들인 충섭이를 시킨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엄마 찾기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요. 이분도 약간 유니콘 아니었을까요? 금명이는 자신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충섭이의 집으로 데려가죠. 자신을 1번으로 아껴주는 남자친구 충섭이, 그리고 금명이를 자신의 아들만큼 귀하게 생각해주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아도 사실 영범이보다는 충섭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금명이는 아마 영범이랑 결혼했으면 아마도 이혼했을 거예요. 결혼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중에 빌런이 한 명 있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다 같이 상처받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상처들이 반복되고 골마서 서로의 바닥까지 보게 되고 진정한 적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야무지고 똑똑한 이 금명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정하면서도 엄마가 항상 1번인 아빠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충섭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드라마가 감동에서 약간 스릴러도 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금명이는 결혼하고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게 되는데요. 아기를 낳고 나니 엄마의 고단한 삶이 더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명이는 아기를 보는 서툴죠. 금명이 또한 엄마란 역할이 처음일 테니까요. 딸의 역할이었지 엄마의 역할은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고 금명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애기한테도 화를 내고 짜증도 내. 나 진짜 엄마 모성애가 없나 봐.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나이를 먹지만 금명이는 여전히 엄마한테는 너무 귀한 딸인 거죠. 그렇게 금명이도 엄마처럼 인생을 아이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혼도 하고 내 사업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아기도 잘 크고 이제 좀 평범한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아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살만하면 어디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아들 딸들이 나이가 든 만큼 부모님도 그만큼 나이를 드신 거죠. 사실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 뼈까지 때리면서 너무 공감된 얘기들을 하니까 알고는 있지만 공감되는 얘기인 만큼 자연스러운 웃음을 끌어내는 게 또 없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금명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죠. 아빠는 딸한테 미안하네. 내 각시까지 떠넘기고 가서 엄마한테 다정하게 대해줘. 부탁한다 딸아. 진짜 저 이 말 할 때 진짜 입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울었거든요. 나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참 아는데도 안 되는 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사실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보면 참 안 되는 일. 바로 부모님한테 짜증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모님한테는 덜하죠? 다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진짜 그게 안 돼요. 금명이도 보면 부모님이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부모님이 아프면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아빠가 사기를 당해 힘들어할 때 투덜투덜 못된 말 하면서도 그 임신한 몸 상태인데도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꿔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죠. 대체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왜 부모님한테 그러죠?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정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커와서 그런 걸까요? 저도 애교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은 전화통화 6시간씩 하잖아요. 부모님이랑은 10초 컷인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딱 바로 차단하잖아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된 시기, 극적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과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정말 참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금명이를 보며 여느 자식처럼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표현은 많이 서툴지만 감사해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짠해. 난 진짜 부모님 생각만 해도 짠해요. 눈물 버튼이죠. 그렇게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3일 지나면 아메반 거지. 모든 걸 잊고 먹고 살기 바쁜 그 힘든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잊혀지더라고요. 개같이 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애 키우면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또 하루하루 희망과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토닥토닥 하고 싶네요. 나한테도 토닥토닥. 금명이처럼 오늘도 야무지게 하루를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아마도 국민 아빠, 양관식 아빠. 저 진짜 이 아빠 보면서 너무 울었어요. 물론 요즘 얘기는 아시죠? 무슨 양관식이 국민 아빠냐. 학식이가 국민 아빠다. 금명이의 아빠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